마포구에서 4억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? 화면에 보시는 저 앞쪽에 있는 큰 건물이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 마포구청역이 있고요. 자, 해당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. 오늘 거래 사례에 대해 설명드릴 매물이 이 건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힘찬TV의 힘찬입니다.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투자 사례입니다.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, 1층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나가는 차도 많았고요. 너무 시끄러워서 매매된 건물 옥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매물 거래는 6월 달에 거래를 했고요, 9월 말에 잔금을 치렀습니다.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출판업을 하셨습니다. 이분 사무실은 동교동에 있었고요.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너무 적었어요. 5억 정도 갖고 계셨고요. 임대료가 매월 한 450 정도 내고 계셨어요. 이 대표님을 만난 건 초여름이었는데요. 투자 금액은 적지만 꼭 4억을 갖고 싶어 하셨고요. 단독주택도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만의 4억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대표님이 간절함도 있었고 성향도 좀 좋으신 분 같아서 4억을 꼭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투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적당한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, 여러 방면으로 물건을 좀 많이 검색을 했어요. 그러던 중에 5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어렵게 찾았습니다. 매물을 계속 찾던 중 한 매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, 매매 가격은 20억이었고 17년에 신축한 건물주가 전체로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.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고요. 이 대표님이 가진 돈이 좀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지층과 1층이 건물주가 카페처럼 사용을 했고 2층, 3층, 4층을 건물주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이 건물을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계약 당일날 계약을 틀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여 동안 연남동, 성산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할 건물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, 그러던 중에 연남동 이면에 있는 단독주택이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 건물을 이제 이 대표님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옥처럼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,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m 이상이 도로하고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. 이면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은 4억으로 사용하기는 좋지만 나중에 추후에 시세 차익을 보고서 매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대표님한테 매물을 좀 더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요. 그러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매물을 찾게 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마포구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. 이 건물 지층하고 1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었고 2층,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2층은 전세로 사용하고 있었고요. 3층은 주인이 이제 사용했던 건물이고요. 이 건물도 용도 변경 조건과 명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. 2번 정도 계약이 좀 어긋나고 나니까 매수하려는 대표님이 이 건물을 보시고 나서 대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확인한 다음에 바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. 건물 투자, 부동산 투자는 2등은 없습니다. 이 건물 투자 금액은 매매가가 17억 4천이었고요. 보증금은 3천이었고 1층하고 지하가 3천 나왔고 임대료가 약 300 정도가 나왔습니다. 대출 금액은 14억 나왔고요. 물론 대표님이 갖고 계셨던 아파트를 공동 담보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. 취등록세 외에 한 9,700 정도가 들었고요. 이 건물을 매수하는데 총 투자 비용은 4억 700 나왔습니다. 이 건물을 매수한 대표님이 간절함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정말 찾기 힘든 매물이었고요. 저희가 한 2-3달 동안 매물을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좋은 4억을 갖게 되었습니다. 건물 2, 3층은 대표님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. 지금 저희 협력사랑 리모델링 계약을 해서 조만간에 곧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.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임대료를 400이나 500 정도 내고 계시는 사장님들, 대표님들이라고 하면 회사에 어느 정도 유보금이 있다고 하면 꼭 4억을 매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. 내 임대료 내는 돈으로 내가
사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층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줄 수가 있고요. 회사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뭐 대외적으로 회사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. 이분이 대출을 받았던 금리가 3%였습니다. 이자가 약 한 달에 350 정도 나가고요.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300 정도 나옵니다. 이분은 한 50만 원 정도만 뭐 은행에 대출 이자로 갚으면, 이전에 이 대표님은 한 층만 사용하셨는데 2, 3층을 사옥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대표님은 눈치 보지 않고 내 건물에서 멋지고 훌륭하게 큰 사업적인 성과를 내서 더더욱 승승장구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. 마포구에서 4억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? 작년에 한번 촬영했던 게 있었는데 1억을 가지고 사옥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했는데요. 좀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어요. 제가 그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 한 뭐 20억 이상이나 한 20억 정도의 건물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 투자 자금이 최소한 7억 정도가 되는데, 이 매물은 총 투자 금액 4억으로 이 매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. 자, 이런 매물이 또 많지는 않아요. 1년에 한 몇 건 정도, 한두 건 정도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. 저희 힘찬 중개법인은 사옥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매물일지라도 고객들이 간절히 원한다면, 아니 대표님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시는 매물을 끝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힘차 중개법인 그 모든 직원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표님은 외부는 리모델링을 안 하시고 나중에 하신다고 얘기하셨고, 2층하고 3층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입니다.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수관이 들어가서 사무실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. 지금 3층 올라가고 있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배수관을 통해서 그 사무실처럼 다시 꾸며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.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모델링 된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